곽재기 독립운동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경성피스톨 김상욱 의사입니다. 오회옥 지사입니다. 소은명, 윤형숙 열사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웅산 독립운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양예진입니다. 저는 오늘 곽재기 독립운동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곽재기 선생님은 1893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태어나셨어요. 나라가 일본에게 점점 빼앗기던 시대였고 선생님은 독립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셨어요. 선생님은 비밀 독립운동 단체 2월단에 가입해 활동하셨어요. 2월달은 일본의 주요 기관을 공격해서 조선이 독립을 하고 싶다는 뜻을 알리는 단체였습니다. 곽재기 선생님은 조선 총독부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폭파하려는 작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기를 몰래 국내로 들어오는 일도 맡으셨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고 결국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6년간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해방 후 조용히 지내시다가 1952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곽재기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기를 몰래 들어오고 나르는 일이 정말 무섭고 위험했을 텐데도 나라를 위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한주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독립운동가는 바로 경성피스톨 김상욱 의사입니다. 그는 1889년 1월 5일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난했지만 청년이 된 후 독립운동을 열심히 이어갔습니다. 1923년 1월 12일 그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많은 일본 경찰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이후 의거 도망을 다니던 그는 10일이 지난 1월 22일 일본 경찰 약 1000명과 권총 2개로 총격전을 벌인 후 총알이 떨어지자 자결을 택했습니다. 그가 의거 전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 뒷짐을 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김상욱 의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평탄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청춘을 주셨기에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경성피스톨 김상욱 의사님과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억합시다. 광복 80주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선 선생님. 저는 포항에 사는 박준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독립운동가는 일제강점기 때 경성에 있는 일본의 기업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포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입니다. 김원봉이 만든 의료단 단체에 있는 그 중 한 분이 나석주 의사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분이기도 해요. 처음에 포탄 투척을 시산은행이라는 곳에 투척을 했는데 불발이 되어 곧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달려가 두 번째 포탄을 던졌지만 실패를 했어요. 일본 경찰들이 몰려들어 포위되어 싸우다가 그곳에서 자결하여 순국을 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그중 나석주 의사의 기억에 남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분들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 사는 6학년 이하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특히 문용기 열사는 저희 고장의 자랑이자 온몸을 바쳐 투신한 독립운동가여서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있는 동상은 익산 4.4 만세운동의 주역 관제 문용기 열사의 동상인데요. 이곳은 문용기 열사께서 순국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1919년 4월 4일 이리 장날을 이용한 독립 만세운동을 위해 약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였고 이를 문용기 열사가 지휘하였습니다. 갈수록 그 기세가 오르자 헌명대가 출동하여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문용기 열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를 쥔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며 군중의 앞으로 나아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 헌병이 문용기 열사의 오른손을 잘랐지만 쓰러지지 않고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며 전진했습니다. 헌병이 왼팔까지 잘랐지만 독립을 계속 외쳤고 결국 난제당에 순국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계몽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학생들의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고 비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 문용기 열사에 대해 더 자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젤초등학교 6학년 한도아입니다. 제가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박상진 의사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저는 참 아쉽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1884년 울사에서 태어나셨고 정밀병 때 활약하였던 허위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후 양정의숙에 진학하여 법률과 경제학을 공부하여 판사가 됩니다. 하지만 국권이 피탈된 1910년 그는 죄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일제 앞에 서서 처벌하기를 거부하였고 판사직에서 사퇴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판사로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는 1915년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창설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독립운동가 박상진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 활동하였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하고 신일보를 처단하였습니다. 1910년대 일제양치 공화정을 지향한 것도 저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다 1918년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921년 순국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영원하며 끝없는 노력을 해주신 독립운동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그 빛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바로 일본에게 당당히 맞선 박열입니다. 박열은 대학교에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여 퇴학당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박열은 일본에서도 의혈단을 조직하여 친일 행위자들에게 협박장을 보내거나 집단 구타하여 응징하였습니다. 그러다 박열은 폭탄을 구하여 일본 히로히토 태자의 결혼식에 투척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후 감옥에 수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을 때도 당당하게 계획이 맞다고 말하고 재판을 받을 때도 조선의 간복을 입고 피고라 말하지 못하게 한 것에서도 박열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제가 박유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이런 박유의 당당한 마치 호랑이 같은 태도와 기계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유에 대한 소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학년 최나준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여 소개하는 인물은 박지혁 의사입니다. 박지혁 의사가 수천 의거하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예전에 부산 연세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혁 의사가 수천 의거를 하였는데요. 박지혁 의사는 상인을 면제하고 부산경찰서 서장을 만나 대면하게 되었을 때 폭탄을 투척하여 그 자리에서 서장은 살해당하고 박지혁 의사는 결국 체포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의협당은 첫 번째로 성공한 사건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혁 의사는 잡혀서 결국 사형을 받게 되고 일본이 자신의 주변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먼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단식으로 결국 젊은 나이에 순국하시게 됩니다. 제가 박지혁 의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박지혁 의사가 의협단을 처음으로 투탄핵을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고향인 부산에서 지금 투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이 박지혁 의사가 영원히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사는 5학년 이채원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박차정 의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인데 어린 나이인 15세부터 조선소년동맹, 한일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 신관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부산 방직 파업 사건을 주도하다 체포되었지만 병을 이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 뒤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과 결혼하여 의열단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단 부녀부 주임을 맡고 이성실과 조선의용대 부녀본부단 단장을 맡아 항일투쟁에 힘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수성 푸른산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인물을 소개한 이유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대부분이 남성이고 그중 여성은 유관순, 남자형 공기욱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알아보다 보니 저도 새로운 인물을 알게 되어 흥미롭고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이름 없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시다. 이상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목소리 소은명. 소은명 열사는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 시위에서 14살의 어린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앞장서 외쳤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그곳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날 열사는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차가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소은명 열사는 어린 나이였지만 놀라운 용기와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애국심과 열정만 있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소은명 열사님을 존경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작은 건 아닙니다. 소은명 열사님의 애국심과 열정, 용기를 마음에 새기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거벗은 한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랑하게 된 초등학교 5학년 김민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볼 독립운동가는 바로 오흐이옥 지사입니다. 제가 오흐이옥 지사를 고르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오흐이옥 지사는 13살에 한국광복 진선 청년공정대원으로 독립운동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군의 정보 수집, 광복군 지원병 모집을 돕고 연극, 무용, 노래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 가문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의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오인수, 그녀의 아버지 오광선, 그리고 바로 오흐이옥 지사입니다. 오흐이옥 지사는 독립운동은 특별한 일이 아닌 나라를 잃은 국민의 당연 지사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던 중 그녀의 아버지 오광선과 김구 선생이 베이징의 도이하라 겐지를 암살하려는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하던 중 일본에게 발각되어 그녀의 아버지 오광선이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광복의 그날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역사의 이름 앞에서 당당히 하고자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오흐이옥 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에 살고 있는 김지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날 광복절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광복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을 하셨죠. 혹시 이분들 외에 또 어떤 독립운동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기차에 탄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게 했던 조선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양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였습니다. 안양시 곳곳에는 원태우 독립운동가를 만나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데요. 저는 관악역 근처 원태우 지사의 돌멩이 추적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원태우 지사의 뜨거웠던 독립의지를 펼치며 돌을 던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투쟁의 기록 때문일 텐데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유관순을 좋아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일본의 탄압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고 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수없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도 모진 고문을 계속 받아도 독방에 가둬도 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저는 유관순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서울 텐데도 늘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 너무 멋졌습니다. 힘을 기르려면 열심히 배워야 해 라는 유관순의 아버지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관순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쳐서 일본 형분들을 이기고 우리 누나가 독립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유관순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전 유관순이 너무나 존경합니다. 몸이 아픈 병이 들어도 독립만세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외쳤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상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별린이 김나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윤동주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을 때 그는 현실의 분노를 시로 담아서 조국의 아픔을 알리고 독립의 뜻을 전한 민족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기 며칠 전에 쓴 시 참회록에서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별의 든 밤과 같은 작품들도 조선 민족의 고통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저항은 내면의 성찰과 순수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한 그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가? 저도 윤동주 시인처럼 신념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사는 3학년 박소윤입니다. 저는 남도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윤형숙 열사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윤형숙 열사님의 사진입니다. 열사님은 광주 수피아 여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열사님은 태극기를 든 왼손이 잘리고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 상황에서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군에게 잡혀서 4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열사님이 갖고 있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나요? 열사님은 감옥에서 나오신 뒤 어른들에게는 야학을,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형숙 열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교육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입니다. 우리도 윤형숙 열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이 땅의 역사와 희생을 잊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로 해요. 아 맞다! 저희 집 근처에 열사님의 묘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봐요. 고고씨! 짜잔! 이곳이 바로 윤형숙 열사님의 묘예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은 여수시 창포라는 곳인데요. 저곳에서 윤형숙 열사님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일부러 태어나신 곳에 바라볼 수 있게 묘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윤형숙 열사님 만세!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정혜입니다. 제가 소개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5, 4, 3, 2, 1, 땡! 바로 윤희순 선생님입니다. 윤희순 선생님은 춘천과 만주에서 활동하시던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의병장인데요. 먼저 춘천에서는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녀자들을 모아 의병활동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만주에서는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고 선택하였냐? 이분 덕에 우리나라와 제 고향 춘천이 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럼 끝! 안녕하세요. 서울 가재를
초등학교 5학년 김태희입니다. 제가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이범현입니다. 이 독립운동가는 만주에 있는 간도 지역에서 북변 간도관리사로 임명되어 간도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 그는 항일 의병 조직인 동의회와 의병부대인 창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안중근의 하와빈 의거 이후 이범현은 항일 의병 조직인 13도 의군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항일 의병 투쟁을 벌였으나 러시아 정부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그 후 1911년 연해주로 돌아와 홍범도, 이상설 등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했습니다. 제가 독립운동가 이범현 선생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도 지역의 한인을 보호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잘 알려지지 못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인과 독립운동가의 삶, 가람 이병기. 안녕하세요. 전 익산에 살고 있는 6학년 별린이 이지우입니다. 제가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인데요. 이병기 선생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같은 익산 출신이어서 반가운 것도 있지만 이병기 선생님은 한글의 깃든 가치와 민족 정신의 의미를 깨닫고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람 선생님은 어릴 적 대단한 국문학자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한글을 배웠습니다. 또 조선어 사전 편찬을 계획하여 최연배 선생님 등과 함께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한글 연구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협력 인사를 올가매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으로 당시 검거된 33인 중 이병기 선생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시개명을 하지 않았으며 한글 일기와 시를 꾸준히 썼습니다. 한글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끝까지 한글로 된 자신의 이름을 지키신 가람 선생님을 보며 영어나 신조어보다 우리의 한글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공을 공부하고 있는 별린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독립운동가분은 독립운동가 이승훈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유건순 열사님, 이승훈님으로 인해서 한국사와 역사를 좋아하게 되어서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승훈님의 삶과 업적. 이승훈님은 1864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비난 서민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승훈님은 1907년 평양에서 안창호님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은 이승훈님은 금연, 금주와 단발을 결행하고 신민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영동에서 신식 교육을 가르치는 강명의습과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절 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다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922년 가출옥 후에는 오산학교를 재건하고 인립대학 설립운동과 울산 장례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24년에는 동아일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어 언론활동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 사망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시신을 해부해 학생들의 학습에 이용하는 유언을 남겼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승훈님은 민족의 영웅이자 교육자로서 깊이 존경하고 기억되어야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한국사를 좋아하는 별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 이신혜 선생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신혜 선생님한테 관심이 가게 된 이유는 저희 할머니 성함이랑 성함이 똑같으시기 때문입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이신혜 부녀 계몽운동의 앞장서다. 이신혜 선생은 1919년 5월부터 혈성 부인회를 도와 상해 임시정부로 보낼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9년 9월 초에는 조선민족개동단에 가입하여 부인단 대표가 되었고 강유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여성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후 11월 28일 동료들과 함께 서울 종로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선생은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아 유관순 등과 함께 옥중에서 만세를 부르다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격을 가려 1963년 경북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신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곽재환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독립운동가는 이원록 선생님인데요. 제가 요즘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분 역시 유명한 시인이자 의열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원록 선생님은 무려 17차례나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264라는 수임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그 수임번호를 필명으로 사용하셨죠. 이원록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64 선생님입니다. 264 선생님의 시는 청포도, 광야, 화원 등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청포도라는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쁜 이 시는 독립과 희망을 기다리는 264 선생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 바쳐 헌신하신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홍선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는 이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일파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1887년 10월 평안도에서 태어났고 일산의격으로 인해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이로 타겟을 우리나라의 친일파의 머리인 이완용으로 바꿨습니다. 마침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모식에 이완용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재명은 1909년 12월 22일 군밤장수로 변장해서 칼로 이완용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완용은 살아남았고 이재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어서도 수만 명이 이재명으로 다시 환생해서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이완용 암살은 실패했지만 이완용은 평생을 폐렴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 틀림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게 바친 이회영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1867년에 태어났으며 조선 최고의 명문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자 그는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가치로 무려 600억 원의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고 그곳에서는 이범석, 지청천 같은 수많은 독립군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장 독립운동을 도왔고 상하이에서는 의열단을 지원하였으며 폭탄 일거까지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러다 1932년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잔혹한 고문 끝에 순국하였습니다. 제가 이회영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락함보단 용기와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회영 선생님의 정신을 잊지 않고 현재를 감사히 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중국 총칭에 있는 우리나라 광복군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광복 후 정치가나 정부의 잘못을 올바로 지적하는 사상계라는 잡지를 만들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와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장준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시고 일본군에서 탈출하는 용기와 잘못된 정권에 맞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양덕초등학교 3학년 이윤우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멋진 독립운동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 분의 이름은 바로 조명하입니다. 조명하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뒤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걸 보고 큰 결심을 했어요. 꼭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만으로 가서 몰래 칼 쓰는 방법을 배우고 기회를 기다렸어요. 1928년 일본 왕의 장인이 대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용기를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빠르게 뛰어나가 칼로 왕의 장인 군인 오미야를 찔렀어요. 이 일로 조명하 선생님은 바로 잡혀갔지만 조국을 위해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어요. 비록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명하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큰 용기를 낸 영웅이에요. 우리도 조명하 선생님처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 역사는 책대동! 저는 오늘 조희재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애국심이 큰 아버지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한 일제의 만행에 분노하셨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6권의 염제야록을 완성시켰고 완성 후 책을 끌어안고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길이길이 전해질 거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노력하신 점이 대단해 조희재 선생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흥해에 사는 이성빈입니다. 오늘 큰별쌤의 이벤트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독립운동가를 찾아보던 중 제가 사는 동네 출신 독립운동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세현 의병장입니다. 최세현 의병장의 출신은 저와 같은 포항 흥해 출신이고 출생은 1867년입니다. 원래 직업은 농부와 교사를 하였는데 을미사변 이후 일제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고 일사늑약 이후 선남 울진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밀정의 밀고로 체포되어 단식투쟁 끝에 순사하셨습니다. 단식투쟁 때 아내가 넣어준 사식 또한 거절하였다고 하니 엄청난 정신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동네에 이처럼 훌륭한 분이 계시다니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뜻깊은 이벤트를 만들어주셔서 큰별쌤과 연구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동산초등학교 6학년 6반 김정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최운산 독립운동가입니다. 최운산 독립운동가는 지금의 북쪽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어른이 돼서 간도에 공장을 지은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8가지의 가병을 쓴 다음에 독립운동가 자금을 전달하거나 비밀 문서를 받거나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 기여를 했는데요. 봉오동 전투에 대한 작전기 설계를 직접 하셨습니다. 이후 창씨개명을 반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고 옥중에서 몇 년 동안 투어하다가 아들의 집으로 피신했는데요. 이후 1945년 7월 1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린 독립운동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큰별쌤. 저는 4학년 이서율입니다. 제가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최지영 선생님입니다. 제가 최지영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어려운 독립운동 중에도 한인들을 보살펴주신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최지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지영 선생님은 1860년도 8월 15일에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1살 때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뒤 성인이 되어 한인들을 보살펴주셨습니다. 한인들의 집에 가보면 최지영 선생님이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존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지영 선생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페치카입니다. 러시아어로 난로라는 뜻이죠. 또
세르게이 박이라는 한 청년, 18살의 청년이 무기를 사러 산을 가다가 일정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최재형은 엄청나게 속상해하였죠. 이 일 후 최재형은 가족들과 살다가 1920년도에 일본군에게 총살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3학년 박수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는 최재형입니다. 그 이유는 최재형의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최재형의 별명은 페치카인데요. 페치카의 뜻은 벽난로로 러시아 한인들에게 따뜻한 난로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재형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탄가노리의 횡포에 홍수와 가뭄 전염병에 겹쳐 굶주린 지경에 이르러서 최재형은 결국 러시아의 연해주로 떠났습니다. 최재형은 우리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한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러시아 연해주 한인 사회를 이끌며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중에 안중근이 있었고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최재형은 부자였지만 우리나라를 잊지 않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연의 외국의 독립운동가 할버트를 아시나요?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을 때 동을 도와 헤이기 특사를 파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4의 헤이기 특사입니다. 우리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써주신 독립운동가 할버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독립운동가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